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한동안 소식이 뜸했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듯 보여집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 바 있으나 그 밑선, 즉 안보라인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듯합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탈북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하는 과정에 서전 원장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자,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전 실장 등 당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중간급 실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실무자는 서너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말, 북송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정의용의 말 모두 거짓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 북송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는 말도 거짓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을 통한 법적인 절차 없이 이들을 북송해서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살인자로 본 내용들은 사법부에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에 의하여 결론난 사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3호 주얼리오가 피랍당해서 이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에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 아닌 소말리아 해적들과 마호메드 아라이조차도 한국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는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사형을 즉결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북송된 선원 2명을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하다가 실내에서 참수용으로 처형했다고 합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상 한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국 법원에서 한국의 법으로 재판하지 못하고 테러 단체인 북한에게 넘기는 치외법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국가로서의 주권과 자주성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었고 북한에서 죽을 게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북송했다면 이는 형법상 살인교사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단체 모임은 지난해 7월 문재인을 고발했는데 이때 한변이 내세운 문재인에 대한 혐의 중 살인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한변은 어민들과 같이 탈북해서 귀순 의향서까지 쓴 사람을 강제 북송한 후에는 100% 처형되고 많은 언론들이 처형됐다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낸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송되면 뻔히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잔혹함에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농르폴르망 원칙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르폴르망 원칙은 개인을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미국 부시 센터도 탈북어민 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란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센터는
당시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법이었다며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살인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톰 렌토스 공화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진을 보니 고통스럽다라며 당시 벌어진 일의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후 북한에서는 어떤 말들이 돌았고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혹시 알고들 계시는지요? 당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해외 대기 중이었던 탈북자들은 우리도 한국에 가면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이 사례를 교육에 활용했다고도 하는데요. 탈북어민들을 처형한 북한은 탈북해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으로 돌려보낼 테니 아무 소용없다고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2021년 강원 고성군으로 기순한 한 탈북 남성은 남으로 넘어온 후에도 한동안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고 하는데요. 군 초소로 가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까봐 민가로 가려 했다는 겁니다. 강제 북송 때문에 우리 군이나 정부를 믿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합심해 북한 주민의 탈북 막기를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정의용, 서훈, 김현철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우습게도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자, 이미 알려진 대로 문재인은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잔혹하게 죽인 페스카마우 사건 때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며 끝까지 변호한 사람이었지요. 그 뒤 노무현 정부 때 감형까지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죠. 저 어디 이뿐입니까? 문제는 국제사회와 유엔 그리고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미 국무부도 인권보고서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문정부 인사들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귓구멍을 아예 닫아버렸지요. 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월북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인권재단 사무실도 폐쇄시켰습니다. 또 북한 인권대사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을 뿐더러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규탄할 때조차 문재인은 빠졌습니다. 저처럼 무늬만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그 결정판이 바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부디 이 사건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 몇 명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